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졸업장애냐 수료장애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저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아이가 무난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요구하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를 안 봐도 중학교 때는 물론 장애인이라는 어드밴티지를 받았겠죠. 특혜를 받은 거죠. 그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로망이에요. 그 대학교 때는 자기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식에 안 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업을 못 마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자기 ability가 비장애인 얘기예요. ability, 자기 능력에 맞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못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이스쿨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이게 홈스쿨링을 하든 사립학교를 가든 검정고시를 보든 이게 사실은 거의 의무교육이에요. 사실 뭐 옵션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그 검정고시를 보려면 스스로 공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만 16세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릴리즈를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자퇴 처리를 해줘야만, 그리고 교육부에서 허락을 해야만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어드밴스 하겠다 뭐 이렇게 돼서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한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칼리지를 가고 칼리지에서 4년제를 트랜스퍼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는 나는 남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이가 10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 아이들도 그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12년 마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자기 가족 형편에 따라서 가정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로크를 안 하고 비행 청소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잘 견뎌내고 해서 받는 게 졸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장애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스페시픽 저희는 얘기하는 게 저희 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굳이 이렇게 바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 기준으로 볼 때, 이 아이가 그 장애를 가지고 every morning에 일어나서 잠과 싸우고 혹은 가기 싫음을 싸우고 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학교 졸업장이 되어야 할 텐데, 출석이 있으면 채우고 제 한국의 경험상 뭐 성적은 안 좋아도 다 졸업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 크레딧만 받으면. 근데 미국 시스템은 조금 다르거든. 물론 미국 애들도 그냥 뭐 성적 어지간하면 졸업이 다 되는 것 같아. 졸업 안 된 학생은 보지 못해서 중간에 자퇴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졸업하지 못한 학생을 받고요.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디플로마를 졸업장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폐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자면 여기에 제가 지금 리서치한 거에는 성적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요구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건 패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를 걸리든지 패스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이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죠. 지적인 능력도 저하돼 있고, 인지 능력도 저하돼 있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 성적표에 나오는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요. 보통의 기준들은 A, B, C, D로 나눠집니다. 성적들이. 비장애 아이들 혹은 장애인이지만 레귤러 클래스 가서 수업을 하는 애들은 성적표에 뭐 못하면 D, 또 못하면 fail, F가 있을 수도 있고
C가 있을 수도 있고, B가 있을 수도 있고, A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외에 과정에 뭐가 있냐면, satisfactory가 있고, outstanding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받는 거는 A, B, C, D, out에, 바깥에 있는 satisfactory냐, outstanding이냐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 졸업을 가능한가? 즉,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수료증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제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숙제예요. 물론 이제 아빠로서 아이가 그 12년 동안의 과정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졸업장을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조건이 안 되면 수료증을 받게 돼요. 수료증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수료증이든 졸업장이든 사실 그닥 큰 의미는 없어요. 아이가 그 성적표를 그 졸업장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잡을 구할 것도 아니고, 잡을 구한다면 아빠인 제가 어떤 그 일할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는 게 될 텐데, 그러지 않는 이상 밖에서 그 졸업장이 있다고 그래서 일을 할 기회는 저희한테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한 태스크, 그걸 이해나 혹은 인스트럭션을 팔로우 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느려요.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이 아이가 그래도 아빠 마음에 혹은 부모 마음에 졸업장을 받을까? 수료증을 받을까? 그게 사실 되게 궁금한 일이거든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는 Alternative Pathway라는 게 있어요. 즉 Cognitive, Significant Cognitive Issue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굉장히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 혹은 지적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 과정을 인수하면 졸업장을 준다. 그러니까 레귤러 클래스하고는 조금 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레귤러 클래스는 4년 동안 영어를 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이에요. 근데 이 얼터너티브 패스웨이는 3년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클래스에서는 3년을 수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분 적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얼터너티브 패스웨이에서는 2년만 하면 되는데, 알지브라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저희 아이가 지금 이걸 다 듣고 있긴 해요. 이렇게 뭐 알지브라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소셜 스터디에서 저희 아이 US 히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3년을 들어야 돼요. 미국 정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경제에 관한 거를 3년을 들어야 돼요. 레귤러 학생들은 2년밖에 듣지는 않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유러피안 히스토리, 문화, 그 다음에 그 지정학적 위치에 관한 거, US 히스토리, US 히스토리, 시빅스, 뭐 아메리칸 가공, 이렇게 해서 얘네는 과목도 더 많아요. 그 중에 이제 2년을 택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과학도 2년만 들으면 돼. 이건 비슷하거든요. 바이올로지 피지크, 그러니까 생물학과 물리학은 2년을 들어야 되는데 이쪽 애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화학 들어가거든요. 레귤러 클래스에는 화학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맞춰서 여기서 잘리는 기간이 뭐냐면 영어 3년, 1년 짧고요. 그 다음에 수학 2년, 1년 짧아요. 나머지는 과목이 비슷한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원이어, 이렇게 외국어, 뭐 그 다음에 아트 퍼포밍이라고 해서 그 예술적 과목도 듣기도 해야 되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과목들이 이쪽 아이들, 레귤러 클래스 아이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장애 아이들 중에 이걸 하이브리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졸업시험을 봐요. 디서빌리티 있는 아이들에게 그 어떤 웨이브를 주기는 해요. 저희 아이도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그 웨이브를 받고 시험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 웨이브를 받고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받았어요. 중학교 졸업장. 사실은 저는 개근상장이라고 봐요. 그 디플로마가 개근상장이다. 우리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무사히 에브리 모닝 일어나서 그 하기 싫은, 있기 싫은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자기 그 온 센서리에 대한 그 감각적
오버로드죠. 그거에 대해서도 감당해내면서 버틴 시간들을 보상해주는 차원의 디플로마 졸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큰애는 다릅니다. 저희 큰애는 꽤 공부도 좀 하는 친구고, 그래서 요즘 이제 대학교 원서 입시 준비하느라고 조금 계속 못 일어나요. 저희 아이 큰애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는 벌써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학교 레귤러 클래스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되게 많고요. 그 과목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숙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쪽 학생들은 일단 공부 양도 일반 학생들의 적긴 하지만 이런 퀴즈나 이런 것들이 적어요. 또 이것도 굉장히 차이점이기도 해요. 웨이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웨이브를 받고 한다면 디플로마를 받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지적장애 혹은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졸업을 못했어요. 몇 년 전 때 데이터에 보니까 67.5%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67% 학생들, 여기는 하이브리드 클래스 소속의 학생도 있어요. 레귤러 클래스가 수업 듣는 학생도 포함되고, not only just 장애인 반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함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장애가 심해서 수료증을 받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자, 수료증하고 장애, 그 졸업장이 큰 차이는 못 가,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진짜 큰 차이는 이거예요. 직장과 포스트 에듀케이션, 그 학업 후에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느냐. 수료증은 그거에 대해서 거의 못합니다. 직장은 수료증을 받아주는 사업체가 있다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아시겠지만 그 장애 아이들, 저희 아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수료증이든 디플로마든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가질 수 있는 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마일드다, 모더레이드다, 그래도 숫자 좀 계산하고 읽을 수 있고 조금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 졸업장을 받는 게 굉장히 득이 되죠. 그래서 졸업장을 받아서 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셜이 좀 되고 어떤 게 되면, 기술이 좀 되면 잡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 업он 졸업장을 기준으로. 근데 수료장으로는 착한 굿사마리탄들이,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이 아이들을 하여하지 않으면 사실 잡잡기가 어려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영상인가요?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 얘기할 때 저희 애는 severe,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청년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30살이 지나니까 모더레이시나 마일드나 중증이나 이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건 맞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30이 지나가니까 저희 아이들이 느려요. 자폐 아이들이 지적장애도 있고 어떤 이렇게 기준들로 인해서 삶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이 친구들을 하여하지 않아요. 단순히 하여해도 단순 노무주의가 늙습니다. 전 너무 충격받은 얘기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그릇 닦고 테이블 치우고 쓰레기통 비우고는 싫다 그래. 그럼 부모님이 싫어한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예를 들어 커피를 내리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원해서 이런 불편한 친구들을 하여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메이저 그룹이죠. 모든 베네핏이 가능하고 다 주는 스타벅스라든가 웬만한 브랜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이 친구들을 하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워크 리듬이 있습니다. 일의 패턴과 리듬이 굉장히 빨라요. 복잡하고. 저희 아이들은 그곳에 가면 핸들을 견뎌내는 친구도 있겠지만 많은 수의 경우 견뎌내지 못합니다. 복잡하고요. 일이 많고요. 그리고 시끄러워요.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감당 못하는 친구들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이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을 갖고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적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작년에 그 장애 아이 자폐나 뭐 지적장애 그런 걸 갖고 있는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부모님 손을 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 그룹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지 않을 바에는, 그런데 보내지 않을 바에는 어차피 부모님이 테이크케어 해야 된다 그래. 데려다가. 어차피 일을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일을 거의 못 나간다고 봐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제가 나눈 대화의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거의 일을 안 해요. 일해도 정말 하루에 3, 4시간, 저는 3, 4시간이라도 가서 뭐 테이블을 닦든지 쓰레기통을 비우든지 저는 진짜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많은 부모님 또 그런 일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중에 이제 어떤 오피스에서 간단한 사무직 일을 일하고 있는데, 진짜 말씀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저희 아이를 하여해주지 않으면, 이제 베이직 엔트리, 사무실에 데이터 클럭 이런 사람들은 AI한테 일이 뺏긴다 그러잖아요. 그거마저 하던 아이들이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 저희 아이 또래 아이들이 이 직장 잡을 땐 이제 그런 잡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든 없든 이 졸업장은 그나마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주는 거예요. 수료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계속 전제로 다는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희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많은 이익을 사회에 공유하거나 기여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희 아이들이 잡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잡을 얻기 위해서는 이 졸업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그런 얼터너티브 패스웨이에서 일반 클래스하고 다른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마일드나 모더레이트에 있는 아이들은 꼭 이 과정을 성취해서 디플로마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업기는 저희 아이도 뭐 능력은 안 되지만 그 과정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졸업시험에 상관없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봐야 알죠. 이제 미래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